고물가의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기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테무 같은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쿠폰팩과 선착순 할인 등 이벤트를 뿌려가며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중이죠.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 제품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저질스러운 퀄리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정도라면 폐기하거나 환불하면 그만이겠지만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들이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중국 쇼핑몰의 실태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른바 해외 직구로 산 금액이 6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파고들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제품들의 직구가 늘면서 동시에 품질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초 제시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건 애교 수준이고 아예 제품이 오지 않거나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저퀄리티 상품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황당한 사례들은 이런 제품을 똑같이 구매한 중국 소비자들의 SNS에도 차례대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조차 너무 어이없어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영상들 함께 보실까요? 한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금붕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금붕어들이 전부 냉동된 채로 죽어서 배송됐습니다. 이 여성은 300위안이 넘는 가격의 패딩을 구매했습니다. 겉감에선 정체 모를 비닐이 계속해서 벗겨집니다. 결국 비닐을 다 벗겨내고 보니 얇디얇은 외투로 변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으로 가죽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입고 나온 첫날 가죽이 거의 다 벗겨진 모습입니다. 인터넷으로 튼튼해 보이는 신발 한 켤레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해서 신발 밑창에 손을 갖다 댔더니 파사삭 부서져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장난질은 먹는 음식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여성은 인터넷으로 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두리안을 샀습니다. 열어보니 과육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 구매한 계란입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껍질이 깨지질 않습니다. 손바닥보다도 더 큰 치킨윙이 집으로 배송됐습니다. 이상해서 성분을 보니 안에 화학 성분을 넣어 빵빵하게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중국 쇼핑몰에만 유독 이런 싸구려 저질 제품들이 판을 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사실 제품 가격이 훨씬 더 싸진다면 확실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쇼핑몰들도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하지만 중국 일부 플랫폼들의 경우 출발선 자체부터 아예 달랐습니다. 일례로 테무의 전신인 핀도도를 창업한 황정 CEO는 처음부터 다른 요소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더 가격을 낮출까에만 포커스를 맞춰 앱을 런칭했는데요. 이들이 타겟팅한 핵심 고객은 이른바 제5순환도로 바깥이라고 불리는 중국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순환도로 바깥에 사는 이들, 즉 아직 온라인 쇼핑을 누리지 못한 저소득층과 농촌 인구의 잠재력에 주목한 것이죠.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보니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른 쇼핑몰들과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 오늘날 품질은 뒷전인 테무나 핀도도 같은 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일부 품질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제품들이 온라인에 넘쳐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도 불만 및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죠. 문제는 판매자는 허위 마케팅으로 불량 제품을 잔뜩 팔아치운 뒤 튀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어플들은 초저가라는 목표를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곤 하는데 이들은 돈만 된다면 허위 광고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중국산 과일들의 모습입니다. 과즙이 넘쳐나다 못해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한때 중국 온라인에서 성행했던 마케팅 수법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젤리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젤리인지 타이어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씹어도 잘리지가 않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떡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떡을 가장한 고무입니다. 무게로 사기를 치는 수법은 중국 쇼핑몰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깨 2kg을 샀는데 철도 같이 배송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쇼핑몰의 사진과 달리기의 크기는 형편없이 작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국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견과류 한 박스를 주문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만 견과류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작년 한 해 중국 쇼핑몰을 통한 유사한 사기 피해가 33만 건 넘게 접수되었죠. 사실 중국에서의 이런 가짜 상품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엔 심지어 희귀성과 순수함의 상징인 순금까지 가짜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금 매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질 나쁜 금이나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속여 파는 일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시피 중국 금은방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금 제품인데 한층 벗겨보니 가죽에 금박을 입힌 가짜 금인데요. 심지어 골드바 안은 텅스텐으로 채워져 있고 외부에만 금층으로 덮여있는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이런 유사한 금 사기 사건만 70건이 넘으며 피해 규모는 약 6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순금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다량의 은과 레늄 등 금속이 섞여 있다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이든 땅이든 뭐든 폭발해버리는 중국답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식품들도 툭하면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고구마를 먹으려고 오븐에 돌렸는데 꺼내자마자 폭발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 속 한 중국 여성은 삶은 계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노른자가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영상 속 이 남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용물이 폭발하더니 하늘로 솟구쳐 오르죠. 해당 영상 밑에 중국 네티즌들도 컵라면에 폭탄이라도 들어있었던 거냐? 컵라면이 열받았나 보네. 방호복을 입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큰일 났을 듯 같은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멀쩡해 보이는 파인애플, 멜론 같은 과일들도 갑자기 폭발하더니 사라져버리는데요. 다른 영상 속에선 중국산 휴대폰이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주인은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그릇으로 엎어놓고는 할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죠. 문제는 중국산 제품들의 이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례로 올해 3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만 원대의 캠핑용 조명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충전 후 전원을 끈 상태로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스스스 소리가 나더니 불이 붙기 시작해 이내 펑 하고 터져버렸다는 건데요. 당시를 회상하며 해당 소비자는 깊이 잠들었을 때 불이 붙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식은 땀을 흘렸죠. 문제는 피해 보상을 위해 판매자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알리 사이트에는 판매자 정보가 없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판매자들이 바로 명시가 되고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데 알리에는 이런 조치가 전무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들에서도 살펴봤듯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저질의 제품들이 온라인에 판을 치고 있지만 규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쇼핑몰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내법에 따라 경고 조치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해외 업체들이 외면하면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내 시장에 맞는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